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최근에 영화 다이하드의 주인공이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 측두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이고 또 어떤 증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를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마 쪽이고 이쪽이 뒤통수 쪽인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앞쪽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고, 이 옆쪽 부분, 머리의 옆부분을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 측두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에도 치매가 오고 측두엽에도 치매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이곳과 이곳, 머리카락에 의해서 앞쪽에 있는 부분과 옆쪽에 있는 부분에 주로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면 60%에 달하는 가장 많은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치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력 저하,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알츠하이머 병을 보시면 이렇게 측두엽 부분으로, 측두엽에서 시작해서 점점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 방면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제 병이 오는 거에 비해서, 전두 측두 치매는 앞에 전두엽 이쪽 부분으로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은 웬만하면 자꾸 깜박깜박하고 이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 위주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이제 기억력이 저하된 걸 느낄 때 이것을 의심하고 진료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처리하는 영역까지 치매가 진행을 해서 길을 잃으신다거나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력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물건을 둔 곳이나 또는 약 먹는 시간, 약속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 거, 어쩌다 한 번씩은 나이 들으면 누구나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반복적으로 자주 심하게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가벼운 그런 상황을 넘어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기념일이나 예를 들어서 졸업식, 결혼식 같은 곳에 분명히 한 달 전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도 한 달 있다가 너는 언제 결혼하니 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을 기억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현저한 기억력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의심을 하는데, 전두 측두 치매는 초기에 이런 기억력 장애나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방향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이 초기에 손상되는 게 아니라 이 전두엽 쪽에 손상이 먼저 오기 때문에, 이 전두엽 쪽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기억력보다는 사람이 변했다는,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충동 조절 이런 것들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온순했던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분노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는 성격으로 바뀌거나, 또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온순해지는 것도 그런 사람이 변하는 전두 측두 치매의 증상일 수 있고, 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성인스럽고 또 문명인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어린이처럼 변하는, 이런 것들도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두 측두 치매에서 이 전두엽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부모님이 이제 기억이라든가 길을 잃는다거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잘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성품이 변하거나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치매의 증상으로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부모님을 이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로 오늘 동영상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신경세포들이 촘촘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뇌 피질이나 이런 곳에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대뇌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경세포들이 조금씩 머리카락이 빠지듯이 듬성듬성 사멸을 하면서 알고 보면 이 전체 부피 또한, 대뇌 피질의 부피 또한 줄어들어서 이렇게 뇌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이 이제 치매가 진행된, 우리가 MRI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위축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어떤 가장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의 어떤 원인은 신경세포, 이게 이제 신경세포 요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신경세포들인데, 이 신경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이 주변에 없는, 여기에 보시면 아밀로이드 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찌꺼기들이 옆에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것들에 의해서 신경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원래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막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가운데가 잘라지고 밑둥이 잘라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활용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잘못 잘라져서 이렇게 위에와 밑에가 이런 식으로 잘라지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안 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이 세포 바깥에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밀로이드 판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레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한마디로 세포 바깥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한 세포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신경원 섬유 매듭이라고 하는 재활용이 가능해서 빨리 원래 구성물로 다시 다른 구성물로 써먹어야 되는 물질들이 찌꺼기처럼 이렇게 쌓여서 신경세포 내부에서도 노폐물이나 찌꺼기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신경세포를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신경세포 생존에 불리한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위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구조적 위축이 일어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적인 어떤 문제,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그 뇌를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의 그 눈썹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두엽의 밑부분이 해당되고, 이 부분은 요 이마 정 가운데 앞쪽에 있는 요 전두엽의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요 바깥쪽은 요 양쪽 옆에 전두엽의 배 외측 전전두 피지라고 하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안쪽에 대뇌 안쪽에서 대뇌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떤 동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혈관이 큰 것이 하나 앞쪽으로 전 대뇌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데, 거기가 이제 중풍이 생겨서 막히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군데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무동무원증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오는데, 전두엽의 이 안쪽에 이제 병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인지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란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안화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이 눈썹 뒤에 있는 전전두 피질은 우리 내부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신체적인 어떤 욕구와 관계돼서 감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충동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이럴 때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환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제 탈억제라고 써 있는데, 이 탈억제라는 이 어려운 말은 억제력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런 억제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덕적이거나 충동 억제를 하는 그런 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 치매, 전두 측두 치매 환자들도 이 전두엽이 고장 나게 되면 식욕에 대한 제어가 안 돼서 엄청나게 식탐이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앞에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계속 먹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모님이 10kg가 찐다거나 음식에 대한 조절이 말도 못하게 눈 앞에만 있으면 자꾸 입에 넣는 그런 행동들도 그 전두 측두 치매가 한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성욕에 대한 조절도 우리가 이제 내가 타인이나 점잖은 자리에서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음담 패설이라든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스킨십을 시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문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장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맥락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풀려버려서 욕구대로 본인의 욕구대로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분노,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별거 아닌데 너무 뚜껑이 확 열리거나, 또는
전혀 크게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혼자서 막 갑자기 과도하게 웃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감정 억제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그 과도한 갑자기 연세가 드시더니 너무 잘 드시고 좋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이래 전두 축두엽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탈 억제에 의한 심리학적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병원을 주로 찾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떤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우리가 이제 이성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계산을 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할 건지 이쪽을 선택할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동일한 행동이나 의식을 한 적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모든 동작과 행동과 의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맥락에 맞게 계속 변화하면서 왔을 것인데 그렇게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 여기 이제 집행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합하게 그 순간순간 맥락을 바꿔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이제 고장났을 때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상언행 반복증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언행 반복증 환자한테는 이쪽으로 이제 문제가 와서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 이제 이상언행 반복증이 생기면 빨간색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란색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물어보면 바로 1초 만에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라고 그 전의 맥락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맥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의 정보에서 순환이 잘 안 일어나는 빨리 다른 스타일로 행동이나 의식이나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체인지가 잘 안 되는 반복되는 그래서 이상 언행 반복증이라고 하는 게 언어와 행동이 이상하게 이제 바뀐 맥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이쪽 전두엽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예를 들어서 행동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망치질하는 거를 이제 시키고 가위를 준 다음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위를 사용하는 동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치치는 동작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 전의 맥락에서 새로운 맥락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 전의 것들이 계속 다시 반복되는 그런 증상도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문제이고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이런 증상들이 필요 이상으로 중독적으로 좀 심하게 보일 때 우리가 이제 강박이라고 그러고 이런 강박 행동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간판을 충동적으로 읽고 똑같은 어구나 어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문단속을 지나치게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똑바로 사물을 정리정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급증,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행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모임이 6시에 있는데 아침 막 10시부터 계속 부인한테 닥달을 하고 서두르고 막 이런 것들도 너무 과장되게 이제 조급함을 느끼는 이런 상황도 치매 증상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한다거나 쓸데없는 물건이나 똑같은 물건을 모으고 목욕에 집착하거나 하루 4번, 5번씩 샤워하거나 반복적으로 옷이나 물건을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화장실을 계속해서 들락거리거나 창밖을 계속해서 내다보거나 서랍을 쓸데없이 뒤지거나 계속 반복해서 여닫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숫자를 세거나 손가락으로 세는 것을 반복한다거나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자꾸 바뀌는 맥락에 의해서 나의 행동과 어떤 의식이나 감정을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틀에 박힌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이렇게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란 것들을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실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기억력은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두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해당되는 한 내용을 한번 읽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전두 축두엽의 증상,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72세 남자가 말수가 줄고 식탐, 강박적인 행동, 공감 저하 등을 보여 기억장애 클리닉을 방문하였다. 여기 보시면
말수가 줄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동무원증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전두엽의 퇴행성 상태를 의심할 수 있고, 식탐이나 강박적 행동, 공감 저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화전두 피질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는데 병원에 방문하기 4년 전부터는 말수가 줄고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는 등의 성격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격이 변할 때 나쁜 치매, 좋은 치매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치매는 예를 들어서 온순하던 분이 너무 이제 괴팍해지고 분노를 많이 하고 문란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치매라고 흔히 말하고, 좋은 치매라고 하면 그렇게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 온순해지는 이런 걸 이제 좋은 치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좋고 나쁨의 개념보다는 이런 경우 모두 다 이제 성격이 바뀌고 기존의 어떤 그 뇌의 상태가 바뀌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온순해져서 병원을 방문할 즈음에는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였고, 부인에게 습관적으로 윙크를 하였으며 사돈들에게도 윙크를 하는 등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용된 어떤 그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거나 도덕적인 규범들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상대방이 당황할 만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이 안화전두 피질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점심 식사로 항상 돼지국밥을 고집하였고, 이러한 식습관은 병원을 내원하기 2년 전까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기도 하고, 발본 4년째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군것질을 많이 하고 말리지 않으면 계속 먹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욕에 대한 제어도 자기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원래 본인이 직접 돈 관리를 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했으나 다른 사람이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나누어 주는 등 돈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돈에 대한 판단력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위생이라든가 자기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 자체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리정돈의 강박적인 모습도 보였다. 가령 부엌에 들어가면 싱크대 위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닦아야 하고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좋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고 너무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전에 봤던 강박 행동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어떠한 병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았고, 손자가 보는 수학 만화책에 관심이 많아서 손자가 달라고 해도 본인이 계속 보려고 하며 수십 번씩 같은 책을 보았다. 이런 것도 이제 강박 행동일 수 있겠고, 내용을 이해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단지 알록달록한 색깔의 도형을 보고 좋아하는 듯 하였다. 외부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도형을 좋아하고 또 길거리 가다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뭐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수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상품을 설명한 카탈로그들을 모두 집어와서 집에 전시해 두었다. 또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고 집안에서 늘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증상일 수 있고, 언제부턴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원하기 1년 전에 매우 친한 친구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화로 연락받고도 미망인에게 위로 말을 하지 않고 네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안화전두 피질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어떤 사회적인 어른스러운 문명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행동장애와 성격장애가 심한 데 비해 초기 2년 동안 기억력과 방향감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기억력과 방향감각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억력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까막까막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가족 모임이나 병원에 가는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고혈압 약도 혼자 복용하며 어려움이 없었고 길을 잃은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와 다르게 전두축두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력이나 방향 감각에 문제가 없이 성격, 사람이 변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 47세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치매라고 할 수 없겠죠. 47세 남자가 1년 전부터 게으르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안 씻고 심지어 이 닦는 것도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2달 전부터 소변 실수가 생겼고, 대부분 대소변 실수는 치매의 그 말기에 흔히 있는 증상이고,
오줌 싼 바지를 입은 채로 그대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잠자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이만 지우고 본다고 하면 전부 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일 수 있겠죠. 행동이 이제 뭐 변한 거죠. 치매처럼.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머리를 찍어보니까 전두엽을 침범하는 이제 수막종이라고 해서 뇌에서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고, 이런 경우에는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서 수술을 하면 다시 전두엽 눌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런 치매 증상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로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이고 치매 행동을 보인다고 할 때는 뇌를 찍어서 전두엽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매장의 바깥쪽에 이제 들고 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음료수들을 쌓아놨는데, 그거를 막 허겁지겁 계속 모든 것들을 하나씩 들어서 먹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으로 보면 이분은 아마 전두엽 병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엽의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환경의존증후군이라든가 그런 모방행동 또는 이제 이용행동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도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만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컵이나 빨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외부의 맥락에 의해서 자제심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도 이제 젊어 보이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겠지만 전두엽에 이 앞에 본 것처럼 뭐 뇌수막종이라든가 기타 다른 병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만 그런 행동을 보이고 바깥에서 다른 곳에서는 그런 전두엽에 문제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오히려 병이 아니고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어떤 범죄 행위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브루스 윌리스는 언론에서 실어증을 먼저 앓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전두축수 치매로 병명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의미변이 원발 진행 실어증과 비유창변이 원발 진행 실어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이제 전두축수 치매와 관련돼서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치매가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명사 사전이 여기 좌측 축두엽의 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위축이 돼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명사를 떠올리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비유창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유창하게 말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를 출력하는 이런 부분이 위축이 점점 오면서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지금 점점 위축이 오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된,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언어 영역에서 문제가 먼저 발견됐고 나중에 이제 전두 축두엽 어떤 그런 치매 증상이 온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출력에 관계된 부분이 처음에 발병 1년째보다 8년째 되는 때, 여기 옆에서도 봐도 이쪽보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얇아진 어떤 영역들이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의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루스 윌리스가 겪게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또 이제 전두엽 증상이 생길 수도 같이 또 이제 생겼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 카페를 2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의 다이하드는 죽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강인해 보였던 그 영화 배우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이 점점 죽어서 어떤 저렇게 병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명료한 이런 두뇌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한한 자원,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유한한 자원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아서 나중에 우리도 어떤 그 치매와 비슷한 뇌의 신경퇴행성 질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에 조금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이나 이런 길을 잃는 그런 거 말고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의심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완치를 시킨다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늦추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